네, 앵커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에도 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독일이 일본한테 축구가 졌죠. 일본이 전반전에 1대0으로 지는 걸 보면서 잤는데 일어났더니 2대1로 이겼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오늘 충분히 우루과이를 또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번 출발해 봅니다.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전중 국가들의 축구였잖아요. 예, 독일과 일본. 또 그렇기도 하네요. 예상밖 선전이 나오고 있는 이번 월드컵이에요. 그래서 이 당연하다라는 인식은 이 축구에서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고 네. 이 증시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유럽은 지금 무조건 안 좋다라는 생각이 투자자들한테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유럽이 선전을 하고 있대요. 물론 축구에서는 요새 못하고 있지만 유럽의 선전, 어떤 얘기냐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페널티가 회복이 되고 나서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PMI 같은 경우에도 50을 하회한 성적은 나오긴 했습니다, 어제. 그렇지만 예상보다는 좋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럽이 가스 가격이라든지 최근에 러우 전쟁에 의한 피해로 인해서 유럽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유럽은 경기 침체야 라는 얘기들밖에 안 하지만 생각보다 소비라든지 어떤 산업 생산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장 초반부터 미국의 선물이 상승하기 시작했던 게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던 영향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지표는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 수당, 매주 고용 지표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지표가 3개월 내 최고치, 즉 실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달러화가 조금 더 하락세를 보였고요. 건축 허가도 예상 밖 하락을 보이면서 유럽은 조금 좋아지고 있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달러화가 약해지는, 즉 위험 선호 현상을 더 강하게 이끌어낸 유럽의 선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는 호재거리들인 거죠? 맞습니다. 달러가 그동안 미국의 긴축 그리고 미국만 경제 지표가 좋았던 그 영향으로 달러화가 올해 거의 10% 이상 상승했었던 게 전체 자산을 끌어내렸었던 원인이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킹달러 현상이 둔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보니까요 8월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달러화가.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그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이머징을 비롯한 빗달러 자산이 이제는 조금 힘을 받는 구간으로 진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달러가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은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유럽이 조금 반등에 나서는 약간 경기가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더뎌지게 되면 아무래도 최대 무역 파트너가 유럽이다 보니까 유럽의 경기 회복이 좀 더 더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발 통신이긴 한데요. 뉴스이긴 한데 이번 주 후반에 빠르면 금요일에 중국이 지준율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이 리오프닝이 조금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느리지만 이 경기의 하방 압력을 줄여주는 경기 패키지, 부양 패키지를 내놓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그렇다면 달러화가 조금 더 약해질 수 있는 개연성을 더 부과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정말 심각해요. 실물 경제가 전혀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두면 경제도 망가지고 또 국민들의 원성도 사는데 또 이걸 연다고 해서 지금 뚜렷한 답이 없죠. 의료 시스템이 더 붕괴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진퇴양난인데 맞습니다. 지준율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으니까 이건 주식시장에 어쨌든 자금이 들어오는 호재로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리오프닝의 속도가 좀 더뎌지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접종자가 그러니까 한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85, 90%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 세대들은 조금 리오프닝에 대비한 그런 뭐 시스템까지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놀랍게도 삼성증권의 분석이긴 한데요. 2020년 이후에 중국의 가계의 저축액이 무려 증가분만 35조 위안입니다. 이게 어떤 수치냐면요. 2021년 중국의 전체 GDP 대비 30%나 해당이 되고 중국 한 해의 소매 판매의
80%까지 육박하는 저축액이 쌓여 있대요. 중국의 가계가.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10%만 쓰더라도 전체 4조에서 5조 위안의 효과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직후에 중국이 썼었던 그 부양 패키지 금액만큼 기대할 수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이머징을 비롯한 중국에 대한 강한 콜을 하는 외국계 IB들이 많아졌잖아요. 그 근거가 아마 이 쌓여있는 저축액이 조금만 풀려도 상당한 어떤 유동성 효과 그렇군요. 그리고 소비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는 건데 아직은 집중만 하고 있지 그렇죠. 약간 좀 연말 연초로 좀 지나가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은 좀 남아있다. 이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자, 중국 이슈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봐야 됐고 네. FMC 의사록이 공개됐어요. 앵커님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세 번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연준 의사록 공개 예상대로였다. 예상대로였다. 물론 예상대로였는데 시장이 예상한 거와 다른 코멘트가 나왔다면 지금 시장의 상승세는 급변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승세가 유지가 되면서 끝났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이 예상대로라는 부분이고 아시는 것처럼 뭐 대부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야 된다라는 그 지지선언, 즉 연준 의원들은 75bp를 4번 연속 올렸지 않습니까? 자이언트 스텝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종 금리가 그 이전에 봤었던 성명서보다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최종 금리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는 했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시장에서는 최종 금리가 한 5% 이상, 5%에서 5.25% 사이에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의사록이 나오고 나서 2023년 6월에 최종 금리에 대한 전망이 5.03%. 그러니까 크게 높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9월부터 10월, 11월 지금까지의 어떤 밸류에이션에 녹여져 있는 미국의 금리 수준은 더 이상 높아지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라서 우리가 12월 중순에 FOMC가 있는데 아마 12월 중순까지의 연준에 대한 스트레스는 아마 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어제 보니까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추겠지만 최종 금리는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래요. 멘트는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이게 네. 여간 저는 신경이 쓰이는 쓰이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그전엔 7%까지 터미널 레이트 얘기가 그러니까 나왔기 블러드 때문에 연은 총재가 예. 테일러 준칙을 이제 PT로 하면서 테일러 준칙에 의하면 5에서 7%까지 기준금리가 도달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테일러 준칙에 의한 거기 때문에 물론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비용을 볼 수밖에 없는데 예. 때마침 어저께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급락했죠. 4% 가까이 급락하면서 WTI 기준으로는 77불까지 내려간 걸로 보여지는데 이유는 명확합니다. 재고가 늘었습니다. 재고가 늘었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은 둔화되다 보니까 유가가 급락을 보였던 거고요.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천연가스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가즈프롬이 우크라이나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거 이 유로화 강세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했더니 네. 일단은 장 중반에 이 WTI 이 중심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장중으로 보시면 그쯤에서 안정화를 찾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아까 최종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결국은 에너지 가격이 예상 밖 상승을 보일 때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이렇게 최종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은 조금은 덜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4회 연속의 자이언트 스텝은 멈출 게 유력하다. 네. 이것이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됐다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